하버드 MBA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5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해야 합니다. 이건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학위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가 조용히 일자리 시장을 재편하며 여러분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조시입니다. 오늘 인포그래픽스 쇼에서 기업 탐욕이 시스템을 어떻게 망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졸업생들조차도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아이비리그 경영대학원 졸업생들이 일자리 시장에 쏟아져 나오며 최고의 고소득 직업을 차지해야 할 사람들이죠. 20대 MBA 졸업생들 기본 연봉이 중간값으로 17만 5천 달러에서 시작하는데 이는 평균 가계소득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2024년 졸업생 중 23%가 졸업 후 3개월이 지나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는 2022년은 10%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하버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카고대와 노스웨스턴대에서도 졸업생 실업률이 3배로 늘었습니다. 그들이 운영하도록 훈련받았던 시스템이 그들을 배신한 셈입니다. 미국 전역의 기업에서는 이른바 미래의 비즈니스 리더라고 불리는 이들을 예전보다 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와 투자자들은 수익 증대를 위해 감원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비용이란 종종 사람들의 생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중과 직원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웁니다. 경제 상황, 효율성, 시장 변화 등 온갖 변명을 늘어놓죠.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단순하고 훨씬 더 우려스럽습니다. 압박을 느끼는 건 경영진만이 아닙니다. 2024년 말까지 정보산업 분야의 채용은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 30% 감소했습니다. 금융 분야는 28% 감소했고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과학, 마케팅 분야 역시 일자리 공고가 20% 줄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4.4%로 상승해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구가 더 많은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업무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자사의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업무의 75%와 마케팅 업무의 65%를 자동화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인공지능은 관리직과 행정직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직종은 미국에서 일자리 비중이 가장 큰 두 분야입니다. 즉 5개 중 1개 일자리가 소프트웨어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과대 광고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과대 광고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예유대 연구진은 챗GPT 출시 3년간 AI로 인한 일자리 혼란이 없었다고 밝혔고 엔터토픽도 자사 기술이 고용에 영향 없다고 했습니다. 기술로 노동시장 변화는 수십 년 걸리며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AI에 취약한 직종 종사자는 타인보다 더 많은 일자리, 근무 시간, 임금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 졸업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20대 초반의 근로자들에게는 2022년 챗GPT가 등장한 이후로 AI에 취약한 직종에서의 취업 기회가 14% 감소했습니다. 사람들이 해고되진 않지만 새 일자리 찾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AI가 일자리 시장을 변화시키지만 변화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그게 혼란스럽게 들린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해답은 AI가 적용되는 분야에 있습니다. 경영, 행정, 예술 분야는 이 기술이 등장하기 전부터 이미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AI는 해고의 편리한 핑계가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이유를 소프트웨어 탓으로 돌리는 것이 더 큰 이익을 쫓는 경영진의 결정 때문이었다고 인정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AI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도 신호를 보냅니다. 소수의 AI 중심 기술 기업들이 지난 몇 년간 S&P 500 주식 수익률 성장에 75%를 이끌었습니다. 기업들은 자신들을 AI 트렌드와 연결시킴으로써 실제로 AI가 그들의 인력 구조를 바꾸지 않더라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결과적으로 기술 기업들은 실제로 일자리를 없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칭찬을 받습니다. 인력을 줄이는 것은 단기적인 비용 절감의 빠른 방법입니다. 메타는 데이터 센터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하면서도 전체 직원의 20%를 해고할 계획입니다. 팬데믹 이후 인디드의 소프트웨어 개발 구인 공고가 30% 감소했습니다. 기술 분야 진로의 매력도도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컴퓨터 및 정보과학 전공 졸업생 수가 2배로 늘었습니다. 1년 동안 배출되는 졸업생만으로도 오하이오 스타디움을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더 적은 일자리를 놓고 더 많은 졸업생들이 경력자들과 경쟁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CEO들은 컴퓨팅과 경영 분야의 일자리가 영원히 늘어날 것이라고 우리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무한한 성장은 불가능하며 그 현실이 우리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와 교육 프로그램들은 여전히 가르치는 기술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등록 유권자 63%가 대학 학위가 비용만큼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13년 전 40%에서 증가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 수치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은 평균보다 주당 300달러를 더 법니다. 전문 학위나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은 1000달러를 더 법니다. 졸업생들은 평생 동안 120만 달러를 더 벌 뿐만 아니라 실업자가 될 가능성도 더 낮습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비용 때문에 많은 졸업생들이 더 이상 그 혜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버는 돈도 모두 대출을 갚는 데 쓴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경영진의 비용 절감 조치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1세기 초부터 고용이 감소해 왔습니다. 현재 남성의 거의 65%, 여성의 55%가 고용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빴던 때는 대규모 금융위기과 코로나19 팬데믹뿐이었습니다. 이 고용 격차는 간단하지만 가혹한 조합에서 비롯됩니다. 경영진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해고는 늘리고 채용은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25년에 기업들은 150만 명을 덜 채용했습니다. 한편 해고와 면직은 120만 명 증가했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몬태나주 전체 인구가 갑자기 해고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채용하는 기업이 줄어들면서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졌습니다.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사람들의 수가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관리자들이 새 일자리를 찾는데 평균 6개월 걸리며 이는 3년 전보다 한 달 더 늘어난 기간입니다. 2022년 초 이후 실업자 1인당 공고된 일자리 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의료 분야는 오랫동안 성장 산업이었습니다. 고령화 인구, 질병 진단의 발전,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이 수요와 공급 모두를 증가시켰습니다. 간호 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 분야는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였고 2024년에는 매달 5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 모든 것이 2025년에 바뀌었습니다. 월 평균 채용 인원이 3만 3천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매달 18개의 병원 전체 인력에 해당하는 인원이 채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수익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일자리조차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기준으로 공장들은 지난 15개월 중 14개월 동안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2025년 말에는 창고, 산업용품, 식품 분야 모두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기업이 판매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이 초래하는 피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우려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에는 중소기업의 56%만이 직원을 채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않으면 경제는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기업 경영진이 보너스와 배당금을 지키려 비용을 줄이면 그 피해는 노동자에게 돌아갑니다. 이런 일들은 새로운 것이 아닌데 왜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걸까요? 기업 경영진이 막대한 보상을 자신들에게 챙기면 경제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1965년부터 2018년까지 가장 부유한 가정과 가장 가난한 가정 사이의 소득 격차는 40%나 증가했습니다. 가장 부유한 1%가 국가 전체 부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모두에게 더 힘들게 만들어 놓고 기업 경영진들은 채용에 있어서도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2024년 설문조사에서 70%가 인턴십 등 프로그램을 더 활용해 직원 채용을 계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취업까지의 길이 더 어렵고 느려졌습니다. 채용되기는 더 힘들어졌지만 해고당하는 것은 여전히 쉽습니다. 투자자들과 경영진들은 근로자들이 다른 부유한 나라들보다 더 적은 법적, 정치적 보호를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은 경제 불안정에 더 취약해집니다. 비용이 오르면 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들은 채용을 줄이는 것에서 해고를 늘리는 것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2026년 2월 경제학자들은 6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실제로는 9만 2천 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논평가들은 예측이 맞았다며 원인을 악천후와 간호사 파업 탓으로 돌렸습니다. 단기적 사건이 큰 혼란을 일으킨다면 그 뒤엔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면 기대와 현실 사이에 엄청난 격차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자신감은 낮으며 특히 밀레니얼과 Z세대에서 두드러집니다. 경력의 하위 단계에 있을수록 상황 악화 시 더 쉽게 밀려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는 더 암울해 보입니다.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지만 임금은 제자리이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통상적인 실업 대응 수단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인플레이션 대응 수단은 고용을 줄입니다. 주류 경제학자들이 아닌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믿으며 살아와서 정치인과 유권자 모두 대안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부도 경제적 좌파에 검증 안 된 방식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미국 일자리 시장은 망가졌습니다. 2020년대 초반 이후 임금 상승률은 3분의 1가량 떨어졌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탐욕과 투자자들의 압박이 일자리를 없앴고 불평등은 사람들과 기업이 어떤 변화에도 취약한 불안정한 경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가올 다음 위기가 바로 당신의 일자리를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 취업 전망이 사라지고 졸업생들이 힘들어하는지 궁금하다면 미국에서 일자리가 왜 줄어들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